조세심판원 사건번호 조심 2029-1593 판결문을 설명드립니다. 이익소각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많은 컨설팅 업체의 컨텐츠가 나오며 각종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이익소각이라고 치면 수많은 컨설팅 컨텐츠가 나온다. 이익소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은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한다 라는 광고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가지급금 또는 기타 자금 활용을 원하는 중소규모의 법인에서 고액의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익소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도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세심판원에서 2020년 9월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이익소각에 관심 있는 분은 판결을 참조하세요. 조세심판원에서는 패소한 사건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결정된 판결문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입장은 이익소각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추가적인 판결문이 나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조세심판원의 판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19년 11월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국세청의 생각은 가지급금 상환과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소각을 했다고 판단하여 2020년 1월에 추징을 했습니다. 납세자는 2020년 3월에 심판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정말 간단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형식대로 다 했는데 왜 과세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금전되어 거래를 했으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도 공증을 했다. 차용한 돈을 변제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설사 금전대차 거래가 가장행위 거짓으로 했다고 치면 소각대금을 증여한 것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처분청의 주장도 간단합니다. 주식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다. 증여를 하고 양도를 해서 소각에 따른 소득세를 안 내려고 계획적으로 한 행위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세금 안 내려고 거래를 우회하고 변형해서 세금이 없게 만들었다. 이는 조세회피 행위이지 절세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국세청이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소득세를 안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그래서 세금이 없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조세회피 행위다. 라는 것이 국세청의 논리입니다. 국세청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이익소각을 통해서 청구인에게 돈이 흘러갔다. 소득세를 내지 않고서 세금이 흘러들어가는 방법을 컨설팅 업체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무상 쟁점과 팩트를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립니다. 세무상 쟁점은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관련되는 세법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입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가장 많이 부딪히는 조항입니다. 형식으로는 배우자에게 주식이 증여되고 다시 소각되고 소각대금이 다시 청구인에게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이 전혀 없이 주식 소각대금이 청구인에게 발생했는데 국세청은 이런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무슨 근거로 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의 논리는 실질 과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입니다. 증여, 소각 증여를 통해서 세금 없이 청구인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간 상황에서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식을 소각해서 받는 소득은 세법적으로는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 청구인은 배당소득이 없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은 배당소득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있어서 세금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세법 규정에서는 이익 소각에 대해서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알고서 세금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증여세법에는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상법에서는 주식의 소각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팩트에 대해서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설명드립니다. 2011년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13년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2017년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이익 소각을 했습니다. 2017년 10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증여세 세금은 없습니다. 2017년 11월 이익 소각을 했습니다. 역시 소득세도 없습니다. 이익 소각에 따라서 세금 납부 없이 소각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소각대금으로 가지급금도 상환하고 대출원금 및 이자도 상환했습니다. 사전에 컨설팅을 받은 대로 세금 납부가 전혀 없는 상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019년 11월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소득세 추징이 발생합니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 논리를 설명드립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정말 간단합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더 간단합니다. 세금 안 내려고 증여, 소각, 증여 여러 단계를 거쳤지만 모두 가장거래이다. 청구인이 가지급금 상환하려고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였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이다. 라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입니다. 심판원의 결론은 이익 소각에 따른 이익은 청구인이 가져갔다. 법적으로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